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정말 이 취업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 우리 어문 계열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를 가실 수 있는지, 물론 전공 기반에서니까 그건 전제를 두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쪽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좀 아파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아픈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학년이신 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조금은 나을 수 있어요. 왜냐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거, 물리적인 거, 또 이제 중요한 게 돈이죠. 금전적인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바보같이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조금 전략을 짜서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아니면 빨리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전략적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뭐 여러분들의 전공, 뭐 여러분들의 그 보통 그 전공 계열이라고 하죠. 제가 어문 계열이라고 써놨으니까 그거를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실질적으로 취업과 연결됐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하자라고 좀 전제를 확실하게 깔아놓고 한번 좀 가볼게요. 어문 계열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국문, 영문, 그 다음에 뭐 일문, 중문, 뭐 대표 그다음 노원, 오문, 뭐 불문,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런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주로 어디를 취업하는지를 먼저 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 제 뒤에 다 보이시겠지만 그거 보지 마시고 하얀색 글씨만 좀 보시면 공항, 면세점, 호텔, 여행사 어디죠? 바로 어학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쪽이에요. 공항은 사실 뭐 인국공이나 한국공이나 인기가 많으니까 뭐 이거는 차치하고요. 그다음 면세점은 보통 우리나라 면세점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세요. 실상으로는 여러분들 면세점 가면 거의 영업 관리 하시긴 할 텐데 거기에서 중국어가 꼭 필요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잘할 수 있고 거기서 면세점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뭐 그거를 굳이 야 우린 중국어 필요 없으니까 너를 꼭 뽑진 않을래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면세점은 중국어를 특히 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시고 뭐 영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백화점의 영업 관리를 좀 가고 싶어 하는데 어학을 난 좀 잘해, 해외에서 좀 살았어, 특히 중국이야 라고 하면 면세점 쪽을 지원해 보시는 게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면세점이 좀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대외 변수가 비슷한 게 또 터진다면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기업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면세점밖에 안 뽑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원을 하시겠지만, 면세점만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건 전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면세점을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면세점을 반납하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좀 예전에는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는데 과연 황금알을 낳는 건지 지금 회사를 무너뜨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세점은 상황을 좀 보시면서 전 서브로 좀 갖고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호텔은 관련해서의 전공인도 너무 많고요. 특히 우리 초대졸이신 분들이 호텔 뭐 프런트라든지 컨시어지라든지 아니면 식음조리 F&B 쪽으로도 많이 지원하시기 때문에 그쪽은 됐고 어차피 그분들의 영역이니까. 근데 이제 어문을 나와서 호텔 쪽으로 간다, 외국어를 잘하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역시 저쪽도 코로나랑 좀 맞물려서 과연 뽑느냐. 그래서 보통 대한민국 기업은 저 호텔을 뽑을 때 어디로 파생되냐면 저 면세로 좀 파생돼요. 그래서 롯데 호텔이 됐건 아니면은 뭐 호텔 신라가 됐건 거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기보다는 면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할 겁니다. 사실 호텔에서의 그 숙박 팔아가지고 뭐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죠? 저기에서는 행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저 면세점에서의 저 수익을 갖고 와야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 호텔,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세점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호텔 쪽은 좋죠.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그다음에 좀 막 생동감 있고 재밌잖아요. 근데 그러한 좀 환상, 좋아 보이는 모습만 보고 지원하시면 힘들죠. 호텔은 또 특이하게 인력 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정말 아르바이트도 있고 파견도 있고 계약 도급도 있고 모두 다 정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인력들이 특히 서비스직 분들은 좀 젊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직도 좀 작고요. 그래서 저쪽은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직은 여러분들도 가능하긴 한데 저것만 또 어문 계열로서 저것만 보고 간다? 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진짜 호텔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빨리 저 현장에 나가셔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구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행사인데 여행사는 여러분들한테 가라고 해도 이제 갈까 싶어요. 왜냐면 이제 여행사가 제일 큰 하나투어도 완전 망가졌고 뭐 지금 회상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여행사는 대표적으로 급여를 많이 안 주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거나 저쪽에 소위 덕후이신 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하셔서 여행 과연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행사를 간다라고 했을 때 막 응원을 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또 여행도 좀 변화될 것 같아요. 사실 하나투어도 그 대표님이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처럼 우리도 하나투어만의 어떤 상품 다 온라인화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막 그냥 그 예전에 싸 묶어가지고 그냥 막 보내고 이런 건 절대 안 되잖아요. 조금 더 타겟팅화 될 거고 저쪽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첫 번째 라인에서는 공항 하나가 빠졌네. 항공사 있죠. 항공사 공항을 뒤집은 항공사도 있긴 한데 그쪽은 좋아하시죠. 근데 항공사는 일반직과 이제 승무원이 있는데 승무원 쪽을 많이 뽑겠죠. 일반직보다는. 근데 역시 지금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승무원분들도 많이 뽑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승무원을 하실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승무원 학원 비슷한데 아니면 그런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혼자서 준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같은 풀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2년을 쉬었잖아요. 2년을 쉬었으니 뭐 그분들도 얼마나 그 잉여 인력이 많겠습니까. 대기 인력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쪽을 나는 바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쪽이랑 좀 비슷하게 엮이는 게 서비스직이니까 판매나 서비스하는 경력을 조금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가실 수 있는 쪽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딱딱한 일이긴 하죠. 무역회사, 일반사무, 해외기업, 영업. 저건 이제 뭐 해외 영업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학을 잘하는데 첫 번째 라인이 뭐 판매나 서비스에 관련된 어떤 그런 직군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일반 직군인 거죠. 그래서 무역회사, 내가 어학을 잘하니까 이 어학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문서를 보거나 얘기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물건을 사고 파는 무역회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연관돼서 물론 무역회사에 들어가셔서 할 수 있겠지만 꼭 무역회사만 말고도 일반 사무직도 하실 수 있어요. 어문 계열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는 게 뭐 또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이건 누구나가 나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 전공을 살리지 않더라도 일반 사무직도 지원은 할 수 있다. 대신에 어학이 뭐 국문이 아니라 영문이나 일문이나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해당 어학을 잘 하신다면 그런 쪽에 있어서 무역회사를 가시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해외 기업이라 하면 외국계 기업이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국계 기업, 대한민국에서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회사가 많겠죠. 반대로 우리나라도 해외 지사를 만든다는 건 그 해외 국가에 가서 물건을 서비스를 판매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계 기업도 괜찮죠. 근데 외국계 기업은 저기도 뭐 영어나 뭐 어학 이런 걸 본다라기보단 더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하시고 준비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역량들을 더 보는 거니까 또 굉장히 세부적으로 뽑아요 저기는. 그래서 나는 아싸리 그냥 뭐 한국 기업보다는 좀 워라밸도 그렇고 뭐 말랑말랑한 조직 문화도 그렇고라고 한다면 해외 기업을 지금부터 타겟팅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해외 취업이 아니라
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 취업은 솔직히 막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는데 해외 외국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 있죠. 그런 데들을 가실 분들은 피프렌자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를 조금 보신 다음에 지금부터 나 그럼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뭐 벤츠 코리아나 아니면 BMW 코리아나 이런 데를 좀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의 지사 동지를 트고 어떤 세일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영업직 있을 거고 관리직 있을 거고 하거든요. 그다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직무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데를 노리셔서 거기에 맞는 퀄리피케이션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영업직이라고 하면은 사실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공 무관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뭐 전공이 뭐고 다 버리고 그냥 애들 제일 많이 지원하는 영업직으로 가겠다. 저 영업직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B2B와 B2C로 나뉘는데 저는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래도 조금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B2B,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역회사 쪽에 있어 해외 영업인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뭐 다 지원하는 B2C 쪽에 있어서 영업 관리 쪽, 이쪽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내가 어학이라고 하는 부분, 외국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서비스 쪽과 일반 쪽의 진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언론 쪽인데 이쪽은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국문이신 분들이 좀 가시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나는 언론인을 좀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신문사, 뭐 잡지사, 방송국 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닌 거예요. 언론사인 거예요. 진짜 보도 기능이 있는 그런 쪽이라고 하면 저쪽은 아까 제가 그 항공사 승무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따로 스터디 모집해서 막 공부하는 그런 쪽이 있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확고하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아나운서도 인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기자분들도 인기가 되게 많았는데 이게 너무 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아나운서 분들은 사실상 거의 정규직이 없어요. 거의 계약직이에요. 지상파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KBS, MBC, SBS 요것만 빼고는 거의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나운서를 하시는 거지만 꼭 그러한 지상파나 그런 보도국 채널의 아나운서, 결국에는 진짜 아나운서라기보다는 뭔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시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꼭 저쪽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나운서라기보다는 기자를 하실 분들, 그리고 기자도 이제 신문 기자가 있을 거고 방송 기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준비하셨던 분들이 방송 기자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끼리의 경쟁과 그들끼리의 영역이니까 저는 그쪽에 풀에 들어가셔서 저학년 때부터 뭐 지금부터라도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쪽으로도 가실 수 있긴 한데 뭘 굳이 이쪽으로 갈 건데 다른 쪽으로 갑니까? 쇼코스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국문과이신 분들 연관시킨다면 이쪽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준비하시다가 일반 기업의 홍보로도 가실 수 있어요. 어차피 보도자료를 항상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하시니까 일반 기업의 홍보 직무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 무역 및 수출입 관련 공공기관인데 아까 위에서 봤던 요 공항 있죠. 첫 번째 줄에 봤던 공항, 저거랑 조금 연관시킨다면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그래서 굳이 또 뭔가 이 연관성을 좀 따지자면 어학이니까 대사관, 그다음에 무역, 수출입 관련. 그래서 뭐 대표적인 코트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좀 준비하셔도 좋은데, 사실 이쪽은 뭐 그쪽만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기보다는 공공기관의 취업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시는 거죠.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거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학교, 그다음에 나이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제한이 오니까 그러면은 내 학교도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나이도 좀 가려줬으면 좋겠고 뭐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공공기관을. 그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목적인 거고. 대신에 이제 그것만 가린다면 나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다 만약에 내가 좀 실수해서 대학교를 내가 원하는 곳에 못 갔어. 근데 난 머리는 되게 좋은데 내가 그때 실수해가지고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해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NCS는 엉덩이 싸움이에요. 앉아가지고 공부를 누가 오래 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조금 원치 않는 학교, 그다음 원치 않는 전공으로 좀 힘들어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차피 공부해서 성적 올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 공공기관 원하는 거 갈 수 있으니까 아싸리 점수 만들어 놓고 자격증 따놓고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 어학적인 부분을 살려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런 데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저는 좀 제가 만약에 여길 간다면 저는 국정원도 있어요. 국정원도 어학 쪽에 있어서 잘하시는 분들이 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특별한 건데 출판사, 학원 강사, 번역사, 통역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원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뭐 출판사도 하면 뭐 국문학과를 많이 생각하실 거고 실제 많이 가시죠. 출판사를 저는 출판사라고 생각한다라기보단 이제 우리나라가 좀 강한 게 지적재산권, 웹툰 같은 게 되게 강하잖아요. 콘텐츠의 힘이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콘텐츠 관련된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언론사 들어가는 것보다 출판사 들어가서 다양한 책들, 이제 물론 해당 출판사마다 어떠한 책들을 다루는지가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출판사 있으니까 그런 데를 좀 전략적으로 다니시면서 뭔가 기획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실제 뭔가 마케팅도 해보시고 이런 걸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좀 키우셔서 나중에 콘텐츠 쪽으로 가시는 것도 전 좀 좋을 것 같고요. 어학을 내가 너무 잘해. 난 일반 회사 들어가기 싫어. 사람들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 그럼 당연히 학원 강사죠. 그러니까 저는 학원 강사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학원 강사 하려고 그렇게 공부했냐 이렇게 나오시는 게 일반적일 수밖에 없죠. 사실상 뭐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그죠. 학원 강사 잘만 하면 돈도 많이 버는 거고 남들 앞에 서서 난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라고 하면 전 저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도 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할 수 있고 저런 쪽은 저는 그냥 찾아갈 것 같아요. 나 이런 쪽 관심 있고 하니까 뭐 밑에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브 강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프로세싱 익히고 타겟팅하고 만들어내서 뭐 시강하고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만 있고 이길 자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완전 전문적으로 통번역 쪽 이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프리랜서로 뛰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회사에서의 그 계약직 전문 계약직으로 그다음에 통번역 쪽은 특히 통역 쪽은 좀 큰 기업의 전문 임원 비서 그쪽으로도 좀 같이 뽑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것만 하면 좋다. 난 사실 돈에 막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쪽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의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쪽이 이렇게 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학년이에요. 아니면 내가 우리 애를 학부모님이 보신다면 우리 애를 어디에 이 어문 계열 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너 이쪽으로 가면 어떤 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더라. 그런 청사진을 보여줘야죠. 저는 그런 부모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 아이의 성향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성향이 어디에 맞는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서 어디를 설정해서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실질적인 팁입니다. 어문 계열만 전공해서는 사실 취업을 하기에는 경쟁력은 저는 없지는 않지만 말하기가 참 곤란하긴 한데 경쟁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취업하기 위해서 여기 옆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국제통상 내가 아까 얘기했던 해외로 나가는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라면 국제통상이 좋고 그 다음에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 공공기관 쪽 하시려는 분들이 좋고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국제통상이랑 무역이랑 조금 차이 있긴 하지만 뭐 국제통상 무역 저런 쪽
아니면은 국제통상이나 무역 관련된 학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건 자격증으로 커버가 되니까 무역영어나 국제무역사 이런 걸로 커버가 되니까 그런 공부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가장 좀 추천드리는 건 경영이죠. 경영. 어찌됐건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니까 경영학을 좀 공부하시는 게 좋죠. 그 중에서도 마케팅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복수 전공이 가능하시다면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온라인으로도 강의도 보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건 용어라든지 그런 감을 조금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아싸리 나는 숫자로 좀 박다. 그리고 무역회사 하면은 무역과 그다음 회계 관련된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계 관련된 공부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상경 계열의 지식과 경험을 추가적으로 쌓으시는 게 좋아요. 요 통번역 있죠. 학원 강사 통번역 요거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어찌됐건 다 회사, 비즈니스와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상경 계열에 관련된 지식을 쌓는다. 지식을 쌓는다라고 하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한다. 당연히 어학 자격증, 그 다음에 무역 자격증, 뭐 회계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경험이죠. 공항 가고 싶어요? 아니, 항공사 가고 싶어요? 면세점 가고 싶어요? 호텔 가고 싶어요? 여행사 가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서의 빨리 경험을 좀 쌓아서, 경험이 깡패예요. 경험이 좀 많으셔야 그래도 이쪽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게 좀 인지가 될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뭐 전공 무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실제 딱 가보면 아니 당신은 국문과인데 이쪽으로 왜 왔어요? 영문과인데 이쪽으로 왜 왔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있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물어보긴 한데 그거에 있어서의 뭔가 브릿지를 전 놓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영문과를 나왔는데 이쪽에 관심이 더 있었나 보구나. 아니면 그냥 가장 원초적으로 뭐 국문과 나와서 취업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쪽 영업 쪽으로 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구나. 이렇게만 인식시켜주면 되니까 문과분들은 경험을 많이 하시면 돼요. 사실 자격증도 뭐 꼭 따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격증을 딸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험, 자격증을 딸 시간과 이런 자원이 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따놓으시고 그 이후에 이런 경험들을 좀 쌓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이제 어문 계열이신 분들이 워낙에 고민이 많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준비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그래도 조금 뻗쳐나가는 게 조금은 유리할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고, 중요한 거는 경험을 좀 쌓자.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이런 때 시간이 좀 있을 때에 저는 앉아서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이런 때 좀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뭐 자소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격증이라든지를 병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 있으실 때에 아니면 혹시나 내가 지금 국문과나 취업할 데가 없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휴학하신 분들은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경험하세요. 경험하시고 밤에 뭐 토익을 하시건 자격증 준비를 하시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아끼셔서, 사실 바로 취업에 연관된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보다는 추가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진로의 방향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가시려고 하는지, 뭐 여기에 없는 곳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어문 계열 분들이 주로 가시는 쪽,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걸 좀 준비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취업할 때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땐 좋은 조건은 아니니까 취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조금 긴장을 해주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하자. 포기하진 마세요. 충분히 들어가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세팅 잘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문 계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시면 좋을지를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직무나 아니면 전공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